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족의 깊은 고민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한때는 화목했던 우리 집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의 동생, 즉 저의 시동생 민준 씨는 언제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는 늘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매번 어른들에게는 깍듯한 예의를 갖췄고 조카들에게는 친절한 삼촌으로 통했죠. 그의 존재는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기에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깊었습니다. 이야기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민준 씨가 최근 들어 부쩍 바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말에도 자주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집을 비웠고 예전에는 거의 없던 밤샘 귀가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업이 잘 풀려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바쁜 일상이 성공의 징표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우연히 민준 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은 방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다투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고 대화 속에는 돈, 갚다, 이번 달까지 같은 단어들이 격앙된 어조로 오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어젯밤 통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저 업무적인 문제로 잠시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얼버무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은 민준 씨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민준 씨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우연히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펼쳐보니 그것은 번화가에 위치한 유흥업소의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으로 쓰인 듯한 전화번호와 함께 흐릿하게 지워진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칠간의 관찰 끝에 우리는 더욱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알 수 없는 여성의 메시지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그리고 주말마다 사라지는 그의 행적. 처음엔 단순한 오해이길, 우리가 민준 씨를 의심하는 것이 그저 오버하는 것일 뿐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조사 끝에 우리는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에게 말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도박장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방탕하고 무책임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알던 성실하고 착한 민준 씨의 모습은 완벽한 가면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가족을 기만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셨기에 큰아들인 민준 씨의 이러한 이중 생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온몸을 뒤흔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동생에게 느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저 역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민준 씨를 불러 모든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발뺌하며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던 민준 씨도 우리가 제시한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죄책감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떨렸고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차례로 터져나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진 빚의 규모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액수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우리 부부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 통장까지 건드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하여 우리는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준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배신감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이며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희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배신과 기만은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신뢰는 우리 가족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민준 씨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겪은 피해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며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꾸미기를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어진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냉랭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의 눈빛에는 의심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깊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파국을 맞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밤낮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 자신과 남은 가족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줄기 빛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